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에 정부 인천지방 합동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남구 도화지구 내에 정부 인천지방 합동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첫 삽을 뜬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2만 9천여 제곱미터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춘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휠체어 이용객을 배려해 건물 내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합동청사에는 오는 8월 말까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사에는 265명이 상주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입주기관들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청사를 짓는데 사업비가 무려 1,050몇 억이 들었더라고요.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혈세를 1,000원 이상 내주신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몇 배 이상의 효용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인천지방합동청사는 지역에 흩어진 국가기관을 한 곳에 모으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습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정부청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지방합동청사의 건립은 단순한 청사 건물의 완성이 아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청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곳 도화지구 일대는 인천대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청사가 건립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인천대가 떠난 뒤에 이 황량한 곳에 이 정부 종합청사 맞은 거에 대해서 300만 인천 시민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인천의 재물포와 도화에는 정말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인천지방합동청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를 두고 인천 정치권이 규탄 대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규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정의당 인천시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하는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침략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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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의원들이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푯말을 들고 한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양국 간 갈등과 긴장 속에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 등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집착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치졸한 속내와 무모함에 우리 국민은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천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과 국회 등을 돌며 규제 철회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규탄 대회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아베 도발 규탄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합니다. 인천 평화의 소년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정의당은 광복절까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을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 피켓팅을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상인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인천 행동을 출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와 경제보복 문구가 새겨진 박스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부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인천 시민의 분노 표출입니다. 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한 시민사회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더 단단하고 지속적으로 싸우겠다며 인천 행동을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인천 행동을 출범하고자 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외세 침략에 항거하기 위함입니다. 인천 지역 상인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먹을 걸 가지고 우리들은 길들이게 하고 나섰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아직도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놈들 진짜 앞으로 다시는 도전하지 않게 우리가 꼭 지지 밟아 주길 바랍니다. 이들은 경제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일본 제품을 안 사고 안 팔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으로 지금의 운동이 벌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행동은 오늘 14일 9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1차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역 기초의회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도 성명을 내고 노 재팬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는데요. 또 서구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노 재팬 글귀가 쓰인 티셔츠까지 등장했습니다. 의원 사무실 문 앞에는 일본을 규탄하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서구의회가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구입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들은 일본 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기초의회 차원에서의 대책도 논의 중입니다. 먼저 서구 지역 내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은 최근 민주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제 앞장서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서 이제 평화 분위기 조성과 그 일본에 대한 그런 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좀 건립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함께 고취시키고 의원들은 또 지역 내 일본 수출입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반성하고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피해국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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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지난 30일에는 중구의회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내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경제 독립운동이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 기초의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도 일본 교류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과 공무원 연수 등 계획했던 일본 방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먼저 반격에 나선 건 인천 시민입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상인들까지 가세해 불매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까지 노 재팬 운동에 나선 상황. 인천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해오던 교류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벤치마킹과 우호 등
시 정부 차원의 일본 방문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예정했던 공무원 해외 연수, 일본으로의 해외 연수는 일단 전면 취소를 할 것 같고요. 또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저희가 자매도시 키타큐슈하고 고베 그리고 5호 도시 요코하마를 초청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8월에 이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취소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오는 23일 개막하는 송도 맥주 축제에서도 일본 맥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인천고배 청소년 홈스테이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과 청소년 상호 교류는 예외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불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권고는 하고 있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있고요.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에서 열리는 한중일 3개국 관광장관회의를 정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부대 행사로 열리는 동아시아 합창제와 한중일 문화 컨퍼런스 등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이른바 일본 경제 독립운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우리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가정동의 한 작은 도서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광복 74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장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15 광복 등 우리나라 역사 자료 수십 점이 전시됐습니다. 최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일이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역사는 우리 청소년들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저희 청소년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지역 광복회 회원 등 주민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가 있습니다. 국민이 뭉쳐 국권을 찾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찬란한 문화를 상기하며 붕한 발전을 위하여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의 독립운동가 만호 홍진 선생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진 선생은 1919년 4월 2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전국 13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성정부 조직을 결의합니다. 한성정부는 훗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됩니다. 훗날 홍진 선생은 고인의 뜻에 따라 마음의 고향인 인천 문학산에 묻힙니다. 현재는 서울 국립묘지로 이장됐지만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홍진 선생의 묘비가 이번 전시를 통해 15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요. 그 임시정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정부가 사실은 인천의 만국공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산파 역할을 하신 만호 홍진 선생님의 업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묘비도 오랜만에 공개할 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이른바 경제 독립운동이 번지고 있는 요즘 이번 74주년 광복절이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는 지역의 독립운동을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김구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세기 후반 개항 당시의 역사문화유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컨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중구 일대 감리서에 투옥돼 축항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백범 김구의 스토리를 활용한 컨텐츠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청년 김구의 길로, 감리서에서 탈출해 서울로 향했던 감옥 탈출로, 어머니 광락원 여사가
감리서 인근에서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을 고려한 옥바라지길, 김구가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축항노역길 3코스입니다. 김구 기념관 건립도 논의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실시설로 총 60개소가 있는데 사실 인천에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중국과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독립운동 기념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좀. 인천대공원에 있는 김구 동상 이전이 어렵다면 새로 설치하되 청년 김창수의 모습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949년에 건립된 광락원 여사의 동상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만큼 새로 건립되는 기념관으로 이전해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느 김구 기념관과의 차별화된 컨텐츠 확보는 과제입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김구와 관련된 컨텐츠를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전달해 줄 거 나타낼 건가, 이런 걸 하려면 조금 더 큰 그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 시비도 다 받아내서 하고.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고 67일 만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시는 수질이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며 혁신과 보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정상화 물꼬를 튼 건 영종 지역입니다. 영종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수돗물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영종 지역 제2해저관로를 2022년까지 완공하는 등 혁신안을 이행하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5월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고 66일 만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인천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이제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보상 협의 시행과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서구 지역에선 여전히 붉은 수돗물 피해 민원이 나오는 상황. 인천시는 조사 결과 수돗물이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정상화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동 대응반을 계속 유지해 피해 민원에 대한 복구와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샘플 조사나 법적 기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 부분 정상화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설명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한.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은 서구 19만 9천 가구와 영종도 3만 8천 가구 등 총 6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상태입니다. 시민사회가 인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5월 30일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 강화로까지 피해가 확산된 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 5일 인천시는 수질 원상 회복을 선언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인천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상처받은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수계 지역에서 요식업 등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안정화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다시 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자는 데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혁신 방안을 실천하고 피해 보상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함께하는 감시와 소통을 통한 적극 참여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에 분산되었던 에너지를 이제는 상수도 혁신과 인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가 함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지난 5일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한 2달여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0일 발생한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정부와 수자원공사 전문가들과 함께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복구에 전념해 왔는데요. 그 결과 정부 안심지원단은 물론 주민대책위에서 시행한 주요 지점 수질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 수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수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현재 보상과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일 정상화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상화 선언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혹시 공감은 얻으셨나요? 네, 물론 정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에 대해 모든 주민분들이 만족해하고 계시진 않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7월 23일 강화와 30일 서구, 8월 4일 영종에서 각각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질 복구 현황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질 개선 방안과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영종은 수질 회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해 주셨고 다른 지역은 공식적인 동의는 어렵지만 인천시가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단기 수질 개선 방안으로는 8월 말까지 공촌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배수지 등 2차 수질 안정 장치를 확대하며 학교에 대해서는 직수 배관과 고도 정수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구체적인 수질 개선 방안으로는 강화에서는 강화읍 주변 18.4km에 달하는 노후관로 교체와 배수지 확대 계획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구에서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거나 관말에 속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 집중 개선 방안과 배수지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영종에서는 해저관로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중관로 설치와 2차 처리 시설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앱으로 주요 지점의 탁수와 주요 항목 수치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수돗물 혁신 과제가 잘 진행돼서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관심이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로 쏠리고 있어요. 네. 보상 계획이 나왔죠? 네, 그동안 수돗물 사고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인천시는 6월과 7월 2달분의 수도 사용 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8월 수도 사용 요금을 일괄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도 사용 요금과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비용에 대한 일괄 보상만으로는 합리적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별도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통해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피해를 보신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절차를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우선 보상 대상은 공촌수계 권역인 서구와 강화군, 또 중구 일부 지역 수돗물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인데요. 해당 지역에 별도 피해 보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8월 19일부터는 우편과 현장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한데요. 현장 접수는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그리고 시청 안정정책과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2달 동안 여러 불편을 감수해 주신 67만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고 자원봉사와 물품 지원 등에 나서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조치 방안이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인천이 이번 수돗물 피해를 딛고 더 좋은 수돗물로 나아가 더 좋은 인천으로 발전하는 밑거름 삼아 시민들께 신뢰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천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인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잘 추진돼서 더욱 신뢰받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 하수 관로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낡은 하수관이 파손되면 싱크홀 등 2차 피해도 불러오는데요. 인천시가 노후 관로 정비를 포함한 2035년 인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지름 1m 남짓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수도관에 누수가 생기면서 땅이 꺼진 겁니다. 구경이 600mm 구경이 저기서 한 600이에요. 이게 600이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다 봐야죠. 이처럼 잊을만 하면 터지는 땅 꺼짐 현상은 낡은 하수도관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매설된 하수 관로는 총 5,800여 킬로미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3,200여 킬로미터로 55.6%에 달합니다. 하수관이 파손되면 침수 피해는 물론 싱크홀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천시는 정밀 조사를 거쳐 단계별로 노후관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2년까지 225억 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 중 3,120km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도 단계별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 설치한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이 낡은 데다 남동공단의 오폐수 유입으로 방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촌과 만수하수처리장도 각각 청라와 서창 등 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처리 용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2035년까지 총 6조 1,835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시는 공촌과 만수 하수처리장 증설과 승기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현대화를 포함한 2035년 인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백현 환경국장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1,660억 원의 적자를 보는 데 반해 민자는 2,600억 원의 흑자를 봐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며 여기서 발생한 흑자는 하수관 정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168개의 섬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유인도 40개, 무인도 126개로 이루어진 인천의 섬. 생태자원의 보고로 갯벌체험, 특색 있는 풍경 등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알려지지 않은 섬도 많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 인천 지역 도서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에 35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서해오도 주민들의 정주생활 지원비, 해상 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사업에 89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 강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산업 육성과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 정책으로 섬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령도 신공항 건설, 여객선 준공영제 외에 서도 연도교, 영종 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도 계획 중입니다. 섬지역 주민들이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섬마을 주민행복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식순환 해결을 위해 지하수 저류지와 해수 담수화 시설, 해적완로 상수도 연결 사업 설치도 추진됩니다. 지난 6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백령도와 대청도는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이 어우러진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속적인 섬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초 도서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도서발전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폭염이 절정을 보이면서 바다와 계곡으로 피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초단체는 멀리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피서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가 마련한 피서지를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일 낮 3시 인천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거리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서구가 구청 지하 강당에 임시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에 편하게 쉴 수 있는 매트와 텐트까지 갖췄습니다. 냉장고엔 시원한 물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하고 휴식도 취하며 뜨거운 더위를 잠시 식힙니다. 아우, 진짜 나 말도 못해. 땀이 줄줄 흐르죠. 갈 곳은 없죠. 피서도 못 가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은 몰랐다 이 말이죠. 피서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피서예요. 여기가 진짜로.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쫓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5,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놀이장이 설치됐습니다. 튜브에 매달려 물장구도 치고 미끄럼틀도 타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저 멀리 날아갑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타보니까 재밌었어요. 서구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해 총 9곳에서 무료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피서지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이 물 바깥에 있을 때는 되게 더웠는데 물 안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더워요. 그리고 바람이 중간중간에 불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질 관리도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 수질은 먹는 물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시간 10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여과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순환 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종료 후에는 물을 매일 교체하고 다음 날 개장 전 수중 청소기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평구는 프로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피서지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무더위 쉼터와는 규모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CJ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공간, 아이들은 놀이에 한창입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달리기 할 때 재밌었어요. 통통한 부분에서 뛰니까 재밌었어요. 내일 또 오고 싶어요? 네. 한편에서는 오후에 달콤한 휴식을 즐깁니다.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한가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곳은 부평 삼산 월드체육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입니다. 면적만 2,300제곱미터, 5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독서 시설은 기본, 스트레칭과 태극권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와 노인 일자리 상담 부스까지 마련됐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랑 놀이터를 못 가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여기 무더위 쉼터에 오니까 책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내일 또 한 번 더 와볼게요. 네. 특히 굴포천 그리기 대회의 출품작들도 이곳 무더위 쉼터에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큰 나무를 손으로 찍은 거 그거 설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굴포천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재밌고 여기에 오게 돼서 즐거워요. 무더위 쉼터를 넘어 주민 여가 시설을 꾸며놓은 상황. 부평구는 주민들이 보다 즐겁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무더위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댁에서 올해 더워서 많이 고생하실 텐데요. 또 장마나 태풍 때문에 습해서 집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삼산 월드체육관에 오시면 시원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TV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산 월드체육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는 오는 14일까지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구는 송림체육관에 설치한 무더위 쉼터를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11일까지 운영하려던 무더위 쉼터를 15일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림체육관 무더위 쉼터는 5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스크린과 어린이 놀이시설, 무료 와이파이 등을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인천에선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폭염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에선 찜통더위 속에 제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종도 미다시티의 한 공원.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예초기를 등에 메고 풀을 깎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장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모자를 쓰고 두건으로 뙤약볕을 가렸지만 작업자의 얼굴은 시뻘겋게 익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인천에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분이 흘렀는데요. 보신 것처럼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갑에 토시까지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낯을 든 아주머니. 45분 일을 하면 찾아올 15분의 휴식 시간을 기다리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몇 시까지예요, 작업을? 5시까지. 못 쉬세요? 쉬어요. 몇 시에? 1시간 다니면서 45분부터 쉰다고. 45분부터? 네, 15분. 인천은 3일부터 사흘 연속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연수구의 한 공장 작업자와 검단의 한 공사장 작업자가 열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또 4일엔 옹진군 장봉도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온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시는 홈페이지에 폭염 발생 시 외출 자제 등을 주문하는 행동 요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에선 폭염 경보 속에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 1년 전 강화에선 91세 노인이 밭일을 나갔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검단 신도시와 계양구를 잇는 새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계양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둑실마을. 새 고가도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소리도 많이 날 테고 또 공사 촬영을 해서 먼지라든가 비산먼지도 많이 날 거고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위로다가 고가가 나는 거는 저희로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구 둑실동, 서구 공촌동까지 3.8km 구간을 잇는 이른바 경명대로 연결 사업입니다. 이 마을 위로 계획대로 고가도로가 들어서고 나면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원주민들은 생존권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1일
지역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구간 일대의 경인 아라뱃길과 공항철도, 한남정맥 등이 지나기 때문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시와 LH의 설명입니다. 이미 아라뱃길로 인해서 이게 단절이 돼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서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 선형이 굉장히 불량해져서 예각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검단 신도시 입주에 맞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양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서구 경명공원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 용사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도 이곳에서 이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참전 기념비 앞에 선 군인들이 헌화를 합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 용사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100명 규모의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견합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듬직한 아버지였을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언어도 기후도 다른 머나먼 이국 땅을 밟았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거치면서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유해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식이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가 있는 서구 경명공원에서 열렸습니다. Esta guerra dejó 213 hombres de Colombia sacrificados, quienes lucharon por la libertad y la democracia en la península de Corea. Hoy venimos no solamente a hacer un homenaje a los soldados que ofrendaron sus vidas por lograr el triunfo en las batallas, sino también a todos los hombres y mujeres que lucharon por la libertad y la democracia de la República de Corea. 유엔 참전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지난 1975년 인천 서구에 콜롬비아 참전비를 세웠습니다. 칼을 든 용사와 기도하는 여인 뒤로 보이는 흰 벽은 콜롬비아 함선의 돛을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당초 기념비가 있었던 가정동 일대가 루원시티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지난해부턴 기념비가 연희동 경명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구는 매년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이곳에서 추모식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장렬히 희생하신 콜롬비아 용사들의 영전에 55만 구민을 대표해 상과 명복을 빌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낯선 땅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콜롬비아 용사들. 이들의 값진 희생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서로이음 2단계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은 이 기간에 5천억 원의 서로이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걸맞는 가맹점 정비사업과 서구상품관 구축사업 등 지역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중구 영종점이 지난 6일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지역 주민과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중구청장의 기념사, 학부모 대표의 소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난감 월드는 구비 1억 3,500만 원을 들여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협력기관 후원금과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난감과 도서, 기자재 구비를 완료했습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중구 월디점에 이은 중구 장난감 도서관 2호점 개점을 축하하며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써 아동 친화적 보육 환경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가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와 관리 등을 담당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군은 지난 6일 지체장애인협회와 이런 내용의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는 설치 대상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설치된 시설의 관리를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담당합니다. 강화군이 지역 왕골 재배 농가 전체에 왕골 건조에 필요한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강화군은 현재 왕골 재배 농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왕골의 수확, 가공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왕골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문석 후진 양성 프로그램 등 후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